안녕하세요. 톤앤톤즈 디자인 우준입니다. 오늘은 욕실 인테리어를 좀 다뤄볼까 해요. 욕실은 우리가 매일 물을 쓰는 습한 공간이기 때문에 예쁘게만 설계하면 곰팡이라든지 아랫집 누수 같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인테리어라는 게 일단 한번 하고 나면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주 겪는 실수를 미리 파악해서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욕실 인테리어 후회 포인트를 잘 외워두셨다가 공사할 때 꼭 반영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욕실 바닥에 이걸 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욕실 바닥을 깔끔하게 마감하겠다고 타일 유가 썼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타일 유가를 히든 유가라고도 하는데 바닥 타일과 같은 타일을 뒤집어 씌워서 마감은 깔끔하지만 배수의 홈이 좁아서 물이 잘 안 내려가요. 특히 샤워할 때 거품이 생기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물이 더 막히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에는 유가 뚜껑을 빼고 쓰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각 유가도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사각 유가를 사용하면 배수구 위치에 맞춰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바닥에 경사를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타일을 여러 방향으로 쪼개야 합니다. 타일 조각이 많아진다는 건 줄눈도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보기에도 좋지 않고 관리하기에도 불편합니다. 그럼 어떤 유가를 써야 돼요? 저는 트렌치 유가를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트렌치 유가인데 타일을 한 방향으로 깔끔하게 물 경사를 주기 편하고 특히 대형 타일을 사용할 때 적합합니다. 트렌치 유가를 샤워장 앞에 길게 설치하면 맨 뒤에서부터 트렌치까지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할 수 있어서 타일을 여러 방향으로 쪼갤 필요가 없어요. 욕실에서 물이 잘 안 내려가거나 한쪽 구석에 물 고이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런 면에서 트렌치 유가가 예쁘기도 하고 조각 타일이 없으니까 관리도 편합니다. 그런데 트렌치 유가를 쓸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봉수구 위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트렌치 유가가 기성 제품이 있고 제작 제품이 있거든요. 기성 제품은 봉수구 위치가 좌측, 우측, 중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봉수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사이드형과 센터형으로 구분하는데요. 우리 집 샤워실 배수구가 정확히 중앙에 있지 않고 센터를 기준으로 좌우측 어딘가에 애매하게 위치해 있다면 봉수구를 맞출 수 없어서 기성 제품을 못 씁니다. 이럴 때는 트렌치를 맞춤 제작하거나 아니면 배수구로 옮겨줘야 하는데요. 보통 맞춤 제작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배수구로 옮기려면 배관 철거와 배관 연장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비용도 더 들기 때문이에요. 또 배수구를 이동하면 배관 자체를 바닥을 파서 완전히 매립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아랫집 욕실 천장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 위로 미장을 하다 보면 결국 화장실 전체 바닥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면 또 뭐가 문제냐? 문 열 때마다 슬리퍼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배관을 옮기는 것보다 무조건 유가 자체를 맞춤 제작하는 게 낫습니다. 트렌치 유가는 어디 거가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도무스를 추천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내구성도 좋고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자재라 절대 녹슬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트랩 방식도 일반 유가처럼 봉수구 물고임 방식이 아닌 물을 사용할 때만 뚜껑이 열려서 하수구 냄새도 막아주고 더 위생적인 것 같아요. 혹시 배수구 공사 진행할 때도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나요? 네,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배수구 청소부터 해달라고 하세요. 구축이건 신축이건 다 해당되는 얘긴데요. 머리카락이나 비누 침전물 같은 게 많이 쌓이는 욕실 배수 배관은 특히 잘 체크하는 게 좋아요. 이왕 하시는 김에 주방 싱크대랑 세탁실 배수 배관도 같이 점검해달라고 하세요. 욕실 이노솔 천장, 돈 먹는 하마입니다. 요즘 호텔 같은 욕실 만든다고 천장에 이노솔로 조명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 좀 반대합니다. 이노솔 소재는 쉽게 말해 PVC 필름 소재인데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SMC 욕실 천장과 비교했을 때 무광 느낌의 기능성 소재로 이음부가 전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노솔 천장이 예쁘긴 한데 유지관리가 가장 큰 단점이에요. 우리 집 천장 위에 윗집 화장실 배관이 있다 보니 만약 윗집 배관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막힌다든지 하면 우리 집 천장을 열어야 돼요. 이노솔은 아주 얇은 천처럼 생겨서 예민한 편이라 배관을 손보기 위해서는 천장을 절개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를 불러서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들고 좀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 문제인데요. 아파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SMC 천장에 비해 이노솔 목공 작업과 자재비까지 고려하면 욕실 한 개소당 40에서 50만 원 이상 비용이 더 들어요. SMC를 기피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번들거리는 유광 재질이라는 건데 요즘 무광 제품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욕실 천장에 돈을 들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노솔 천장의 내구도입니다. SMC 소재는 타일 위에 천정을 얹는 형식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천장 기초 공사가 필요 없지만 이노솔 천장은 목자재 또는 금속으로 천장 틀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파트 인테리어에서는 금속 공사 공정이 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목공으로 하는데요. 아무리 목재를 방부목이나 내수압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쓰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녹에 강한 아연 각파이프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한 습기로 인한 상당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SMC 천장 근데 촌스럽다고 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것도 다 옛말입니다. SMC 천장이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히 호텔 같은 분위기로 만들 수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택이 없는 무광 제품을 사용하세요. 이게 기존 유광 제품과 가격대도 거의 비슷하면서 요즘 나오는 포세린 타일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간접 조명을 넣으세요. SMC 천장을 하면 간접 조명을 넣기 어렵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완전 예전 이야기입니다. 샤워부스 한쪽 벽면이나 욕실 천장 테두리에 간접 조명을 넣으면 호텔 같은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간접 조명으로 T5 조명을 쓰면 셀프로도 조명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구축 아파트 욕실이라면 이건 꼭 바꾸세요. 욕실이 고급스러워 보이려면 마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물들의 센터 정렬이에요. 제가 실측할 때 보면 구축 아파트 욕실은 공통적으로 샤워기 높이와 센터가 전혀 맞질 않아요. 수도이설 비용은 보통 30에서 4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예전에는 급배 스위치가 어느 정도 가려지는 긴다리, 반다리 세면대를 주로 썼다면 요즘에는 미니멀한 세면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급배 스위치가 많이 노출되게 돼서 이 위치가 특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면대 높이가 75에서 78cm 정도 세팅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85에서 87cm 정도 하니까 최대 10cm나 차이가 나는 거죠. 구축 아파트 욕실에는 보통 젠다이가 없어서 인테리어 하면서 욕실 젠다이를 새로 만들어 드리는데요. 젠다이를 만들면 벽이 앞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기존 벽을 파지 않고도 급수와 배수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수전 위치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욕조를 없애고 샤워 공간으로 바꾸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수전의 높이예요. 욕조 수전은 보통 60에서 65cm로 낮아요. 그 이유가 욕조에 물을 채울 때 수전 위치가 너무 높으면 물 떨어지는 소리도 너무 크고 물도 많이 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욕조를 없애고 샤워 공간으로 바꿀 경우에 샤워기 높이는 100cm 정도 높이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견적 의뢰하실 때 꼭 미리 얘기해 주세요. 파티션 잘못 쓰면 매일 후회합니다. 파티션도 종류가 다양하죠. 유리도 있고 유리와 조적이 반반씩인 것도 있고 완전 타일 파티션인 것도 있어요. 유리 파티션은 유리에 물때가 껴서 관리가 쉽지 않고 조적 파티션을 하자니 벽이 너무 두꺼워져서 화장실이 좁아지는 것 같아 고민이라면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아연각 파이프로 얇은 파티션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타일 포함 벽 두께를 6에서 7cm 정도로 최소화할 수 있어서 좁은 욕실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요즘 폼 세라믹도 많이 쓴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폼세라믹은 고정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성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반면 아연각 파이프는 벽에 앙카를 박아 고정하기 때문에 훨씬 단단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풍기에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환풍기도 종류가 있습니다. 저정압과 고정압이 있는데 무조건 고정압으로 쓰셔야 합니다. 아파트 화장실은 보통 공동 배기관을 통해서 배기를 하기 때문에 공기를 밀어주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아파트 옥상까지 배기가 잘 되려면 저정압보다는 고정압 환풍기가 힘이 더 좋아서 추천합니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정풍량팬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풍량팬이 뭐냐면 공동 배기관에서 공기가 역류돼서 우리 집으로 밀고 들어오더라도 풍량이 줄어들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배출해 주는 거예요. 일반 환풍기는 바람이 약해서 저항이 발생하면 바깥 공기가 안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데 정풍량 환풍기는 이걸 방어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밀폐력이 좋은 전동 댐퍼 기능을 옵션으로 꼭 추가해 주세요. 그래야 공동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냄새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댐퍼의 종류는 크게 중력식 댐퍼와 전동식 댐퍼로 나뉘는데요. 중력식 댐퍼는 말 그대로 환풍기 전원을 켜면 바람의 힘으로 열리고 전원을 끄면 중력의 힘으로 댐퍼가 닫히는 거예요. 반면에 전동식 댐퍼는 중력의 힘이 아닌 전력으로 댐퍼를 완전히 열고 완전히 닫아주기 때문에 완전 밀폐가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기능 다 있는 환풍기 모델 그냥 딱 집어주실 수 없나요? 힘펠사에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뒤에 MD가 안 적혀 있으면 중력식 댐퍼니까 꼭 모델명 뒤에 MD까지 확인해 주세요. 욕실 줄눈 딱 정해 드릴게요.
욕실 청소가 짜증나는 이유가 줄눈에 끼는 곰팡이랑 물때잖아요. 줄눈 소재만 잘 골라도 이런 스트레스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줄눈 종류부터 좀 설명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시멘트 줄눈이에요. 시멘트 줄눈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한다든지 곰팡이도 잘 생기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줘야 그나마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상위 줄눈은 폴리우레아예요. 반짝이 줄눈 많이 보셨죠? 신축 아파트에서 많이 홍보하는 줄눈입니다. 반짝이 줄눈이다 보니 번쩍번쩍 하는데 요즘에는 무광이 인기잖아요. 욕실 분위기와 맞질 않아서 선호도가 예전 같진 않아요. 그럼 요즘 잘 나가는 줄눈이 뭐예요? 요즘은 캐라폭시도 많이 쓰는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줄눈은 퍼플렉스 P30 제품입니다. 퍼플렉스는 폴리아스파틱 계열인데 에폭시 줄눈으로 많이 알려진 캐라폭시랑 특성이 비슷해요. 색상도 여러 가지고 무광이라서 요즘 선호하는 욕실 분위기에 잘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줄눈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방수성이거든요. 타일 사이 줄눈으로 물이 계속 흡수되면 욕실 바닥 방수를 했어도 타일 및 내미탈 쪽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는데 방수성이 좋은 줄눈을 써주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욕실 수납장 없애면 100% 후회합니다. 미니멀한 욕실 만든다고 장을 없앴다가는 젠다의 위로 모든 물건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욕실이 금방 지저분해지기 쉽습니다. 수납 공간이 있어야 안 보이게 정리할 수 있어요. 도어 타입도 중요한데요. 플랫형, 여닫이, 슬라이딩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여닫이 도어가 제일 무난해요. 거울면이 1대1로 분리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사용성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욕실장 넣을 때 안쪽에 메리 콘센트 옵션을 추가하면 드라이기나 전동 면도기 같은 전자제품을 안쪽에 수납하거나 충전하기도 딱 좋고요. 밖에서도 콘센트가 안 보이니까 훨씬 욕실이 깔끔해집니다. 못생긴 투피스 양변기 더 이상 고집하지 마세요. 원피스 양변기나 탱크리스 양변기가 수압이 약해서 투피스 양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양변기를 고르면 되는지 딱 알려드릴게요. 변기 성능을 좌우하는 건 탱크의 사이즈나 위치보다 내부 수로 설계 방식이에요. 변기의 성능은 크게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요. 첫 번째는 변기의 방출 유량입니다. 변기에 절수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높을수록 물 사용량이 적어요. 변기 막히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물을 한번 내릴 때 최소 5리터 이상 사용하는 2에서 3등급의 변기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변기의 세정 방식 중 하나인 사이펀 발생 효율이에요. 즉, 변기 물의 흐름을 설계하는 방식이 변기 제조사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정 방식은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세락식이라는 방식인데 별도의 물탱크 없이 단순히 쏟아져 내리는 물의 힘으로만 세정이 되는 방식으로 주로 유럽에서 많이 써요. 두 번째는 일반 사이펀 방식인데요. 사이펀이란 쉽게 말해 액체가 압력에 의해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졌다가 낮은 곳으로 옮겨지는 현상인데요. 양변기의 방출 유량과 함께 사이펀 구조 설계 기술력이 받쳐줘야 더 시원하게 물이 내려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이펀 방식보다 진화된 사이펀 Z 방식인데요. Z9라는 물 분출구가 추가로 달려있어 사이펀 현상을 도와줍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양변기 대부분이 이 사이펀 Z 방식인데요. 원피스, 투피스로 따질 게 아니라 절수 등급, 사이펀 방식, 우리 집의 수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대표님은 어떤 변기를 추천하시나요?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사이펀 Z 방식보다는 방출 유량이 안정적인 사이펀 방식을 추천드려요. 변기 타입은 투피스 변기보다는 유지 관리가 훨씬 편한 원피스 모델을 선호하고 배수량은 절수 등급 2등급 정도 되는 5리터 변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사양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모델은 데린바스 CC280 모델 양변기입니다. 욕실 타일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욕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타일 크기가 크다는 건데요. 인스타나 SNS에서 보고 마음에 들어서 저장해둔 사진 지금 다시 꺼내보시면 아마 다 대형 타일이 적용되어 있을 거예요. 대형 타일을 사용하면 가장 큰 장점이 매지 라인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300에 600각 타일로 벽을 붙이면 줄눈이 많아서 청소할 때 하나하나 줄눈을 닦아야 하고 시각적으로도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반면에 600에 1200 정도 크기의 대형 타일을 붙이면 줄눈이 적어서 깔끔하고 큰 타일만의 세련된 느낌이 바로 납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바닥 물경사를 충분히 주기 위해 작은 타일을 많이 썼지만 요즘은 600에 600이나 600에 1200 타일로도 충분히 물경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피해야 되는 타일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모자이크 타일 같이 크기가 작은 거나 엠보가 심한 타일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작은 타일일수록 줄눈이 많아서 청소가 번거롭고 유지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끔 욕실 바닥 미끄러울까봐 표면이 거칠고 까끌까끌한 타일을 찾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이거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표면에 코팅이 잘 안 되어 있고 까칠한 느낌이 많으면 청소솔도 금방 닳고 관리도 엄청 어려워요. 특히 현관 타일로는 최악입니다. 대신 살짝 방광 또는 매끈한 타일을 선택하면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고 청소도 편하고요. 많이 미끄럽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욕실은 한 평 남짓되는 작은 공간에 복잡한 공정과 다양한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게 정말 많은데요. 이때 예쁘게만 만들려다 보면 살면서 매일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직접 살아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렌톤즈 디자인 우준이었습니다.